네, 애널리스트에게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생활용품 그리고 섬유 의복 쪽을 커버하고 있는 박현진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연구원님 오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화장품이나 의류에 대해서 사실 잘 안 보는데 오늘은 들어오시자마자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하셨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괜히 또 관심이 갔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를 보면 사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체감을 하는 게 저도 최근 화장품을 어떤 것들을 샀나 보면 대형주의 화장품보다는 중소형주의 화장품을 많이 샀더라고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최근에 이제 고물가나 고금리 기조가 좀 지속되면서 약간의 좀 저가 화장품들이 계속 좀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인디뷰티 트렌드가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이 저가 화장품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양상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최근에 중소형사들이 주가도 좀 계속 올 한 해 계속 좀 좋았지만 이 주가의 이면에는 호실적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 중소형사들의 호실적이 이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국내에서의 어떤 외래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특히 일본이나 북미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추세가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 3분기, 나아가서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나아지는 추세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의미 있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체감이 뭐 숫자로도 나오지만 저희 메이크업실에서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쉐딩을 썼는데 그게 다이소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품절 대란이라 심지어 어렵게 구한 화장품이라고 또 선생님이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우려가 되는 건 이런 중소형주의 성장도 좋지만 대형주의 부진함, 이러한 흐름이 과연 4분기에도 지속될까였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 한 해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일회성 혹은 경상적인 비용의 이슈가 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4분기에도 뭐 사실 2분기, 3분기보다 나아지겠지만은 뚜렷하게 중소형사들만큼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내국인에 의한 수요도 있지만 특히 외래 관광객에 의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가장 대표 채널이라고 일컬어지는 올리브영이나 혹은 말씀하셨던 다이소 채널 안에서 관광상권 중심으로 보면은 상당 부분 외래 관광객에 의한 수요가 대체로 매출을 견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외래 관광객에 대한 추이가 2019년도 대비해서 한 70% 정도 회복이 되었거든요, 올해. 근데 내년에는 이제 관광공사에서도 그렇고 한 110%, 120%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트래픽 증가 효과를 매출로 이어져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미 2, 3분기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보고를 통해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던 게 바로 중소형주였고요. 그런 실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올리브영 쪽에 이미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짚어주셨지만 이러한 올리브영의 상장, 화장품주에는 어떤 영향이 끼칠까요? 사실 올리브영의 상장 자체가 화장품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최근에 이제 돈을 잘 번다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올리브영의 순위를 좀 따져서 관련된 수혜주들이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기업들 중에 상장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따지는 어떤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마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중소형주 이야기 말고 대형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형 기업들을 지금 저평가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화장품주의 유효한 투자 전략과 연구원님의 최선호주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로 구조조정에 대한 성과가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이 구조조정 안에는 브랜드 리뉴얼에 대한 성과까지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행히도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는 라네즈나 혹은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 이 또한 중저가 브랜드들이죠. 이런 중저가 브랜드들이 최근에 국내 올리브영이나 혹은 해외 이제 온라인 채널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 등에서 최근에 매출을 조금씩 끌어내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제 매장 폐점이나 기타 이제 인력에 대한 조정의 이슈들이 있었던지라 이 부분들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제거되면서 순수하게 매출이 이런 중저가 브랜드들 중심으로 회복이 되는 어떤 추세를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지는 한 해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사실 아직까지는 중소형사들의 추세가 당분간은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길게 보셨을 때 상반기까지는 중소형사 그리고 이 중소형사를 아우를 수 있는 OEM사 그리고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까지도 주가는 지금 수준이 바닥일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그럼 최선호주로는 어떤 기업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최선호주로는 제가 최근에 클리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계속 선호 기업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클리오는 가장 대표적인 상장주 중에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을 아우르는 회사입니다. 특히 클리오에는 클리오 산하에 되게 많은 브랜드가 인디뷰티로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브랜드들이 최근에 올리브영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해외, 특히 일본 혹은 이제 북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최근에 매출을 상당히 강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질 여력이 높은 회사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을 드려요.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최근에 이제 국내 ODM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캐파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진즉에 캐파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놓은 어떤 흐름 자체가 앞으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가장 높은 회사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둘 다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도 추정치를 한 번 더 높일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점이 긍정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어떤 포인트, 요점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4분기 역시나 역대 최대 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연구원님께서도 짚어주셨겠지만 여전히 4분기 그리고 내년 1, 2분기까지는 중소형주가 선전을 할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사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선호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굉장히 열심히 구조조정에 굉장히 기조를 많이 강하게 띄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설화수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리뉴얼, 리브랜딩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성과가 올 한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는 비용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매출이 좀 개선되는 어떤 추세가 잘 안 보였었는데 내년에는 비용이 오히려 제거되고 순수하게 매출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대형사 중에서는 가장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정리를 해보면 화장품 안에서도 중소형단에서는 클리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대형사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최선호주로 꼽아봤습니다. 화장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넘어가서 섬유와 의복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억울한 게 화장품은 그래도 중국 쪽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 섬유, 의복은 이에 비해서 조금은 소외받았다라는 느낌일까요? 경기 침체에 가장 타격을 받은 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고서에서도 OEM사의 실적이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올 한해 의류 브랜드사들의 실적은 국내도 글로벌리한 브랜드들도 죄다 좀 실적이 올해는 조금 둔화되는 기조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생산하는 OEM사들의 실적도 올 한해 상반기가 상당히 좀 나쁜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최근 4분기 실적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기조가 좀 보여서 이 부분들이 실제 내년도 조금 더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경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의류 재고 비율이 올해 연초 이후로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10% 이상만 더 빠져주게 되면 앞으로의 다시 리스타킹 수요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재고를 다시 판매를 하기 위한 재고를 다시 쌓아가는 어떤 추세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소형사들의 어떤 IR 톤 자체를 좀 정리해서 보면은 니트 캐주얼 의류 OEM사들 중심으로는 실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혹은 4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를 비교해봤을 때 사실 3분기까지는 계속 역성장이었었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소폭의 플러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가동률이 회복되는 기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소통을 해주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주가가 상당히 바닥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네, 아무래도 의류 쪽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 미국 쪽의 그 재고와 그 리스타킹 쪽에 대한 그 지표가 계속해서 좀 부담을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조금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개선이 나오고 있으니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기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겨울인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난감해요. 여름은 반팔 하나 사면은 뭔가 체인지가 되는데 겨울은 코트를 일단 사야 하니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성수기예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사실 4분기 실적도 그리 내수 브랜드사들은 좋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해외 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안 좋으니 해외에서 뭔가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과는 별개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네. 해외 쪽의 스토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올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2분기부터는 대체로 많은 회사들이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저효과로는 주가의 모멘텀을 얻기가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알파를 결국은 해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네,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 쪽으로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는 기업이 투자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녹여서 투자 전략 그리고 최선호주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사들은 전체적으로 내수 소비가 조금 더 회복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수 소비에 의거되는 이런 내수 브랜드사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기다림이 더 필요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재고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약간의 그 리스타킹 수요가 좀 붙어서 실적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될 수 있어 보이는 OEM사들에 대한 선호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화승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신발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아디다스 내외에서의 생산 점유율이 한 2위 정도 차지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최근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대체로 가동률이 꽤 상승하고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내수보다는 해외 쪽 아디다스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최선호주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발장전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